여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문제 1번 800제에서 1000자. 보통 한 900자 정도 쓰면 되는 거지. 더 할 말 있으면 1000자까지 가도 돼. 근데 1000자를 넘는 거는 그건 무리수야. 알았어?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그럼 가의 내용이 나올 거고, 나다라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분류하고, 나다라 세 개야.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관점으로 말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관점으로 바의 A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지금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읽어야 되네. 그지? 제시문의 분량은 그렇게 길지 않고 난이도도 높지 않아. 왜냐하면 이 교과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 자, 먼저 가 한번 볼까? 가의 내용은 사실은 요즘 많이 나오는 이 트렌드인데, 제시문 하나의 관점이나 아니면 입장이나 태도가 딱 둘 다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하냐? 그러면 그 관점은 뭐냐, 태도는 뭐냐, 입장은 뭐냐, 그거에 따라 분류하면 되는 거야. 자, 시장 경제에 관한 얘기고,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어. 두 가지 관점은 기준이 뭐냐면,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거든. 목적을 위해서 경쟁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 경쟁의 질서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자, 시장은 스스로 역동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입장. 이 주장은 시장과 정부는 대립적 관계야.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의 정부가 경쟁 질서를 만드는데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은 정확하게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제3자 입장에서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첫 번째 관점. 그다음 두 번째 관점은 반대겠죠. 시장 개입이겠지. 자, 첫 번째 관점 다음에 나온 두 번째 관점은 자유로운 시장이 자원 배분의 기본적인 기구이지만, 자, 근본적인 자유로운 시장 어떤 본질은 맞긴 한데, 문제는 상태나 조건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정부가 자유로운 시장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말은 자유로운 시장이 자원 배분의 기본적인 기구인데 이게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을 때는 제한적으로 정부가 개입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경쟁 질서는 시장에서 스스로 형성될 수 없다라는 일종의 비관론이고, 그래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 이게 시장과 정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둘로 나누면 대립적 관계, 시장과 정부, 하나는 시장과 정부가 상호 보완적 관계에, 그 시장과 정부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가 둘 사이에 대립적으로 본다면 시장 개입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시장과 정부가. 근데 서로 도움이 되고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잘못된 시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은 두 번째에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 관계는 일종의 시장에 스스로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것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한 예가 뭐냐면 이거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있어. 자, 시장 원리에 따르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자유로운 경쟁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실제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고. 이랬을 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중소기업에 주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제한을 가한다. 이게 이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제도적인 법적 근거로,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진흥법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거에 의해서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대기업에 제한, 페널티를 약간 주는, 그래야지 경쟁 관계가
공정함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개입한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관점만 알면 돼. 첫 번째가 뭐라고? 상호 대립적 관계, 시장과 정부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경쟁 질서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 두 번째는 시장과 정부가 상호 보완적 관계다. 상호 보완적 관계이니까 정부의 역할, 여기서는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혹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럼 나제 신문은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찾아야 될 거. 왜냐하면 나다라 요거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으로 분류하라고. 그 얘기는 정부가 개입해서 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자율적인 경쟁에 내버려둬야 되느냐, 개입을 자제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질 거야. 그러면 여기는 좀 제시문이 짧으니까 금방금방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자, 뭐라고 했는지 볼까? 나에서 핵심이 뭐야? 자, 그럼 봐봐. 개인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면 다 나왔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기 극대화를 추구할 때 경제활동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시장과 정부의 대립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대립적. 이해됐지?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다 제시문. 경제성장이 잘 이루어져.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한다. 이거 누가 하는 건데? 정부가 하는 거지. 이건 정부의 개입을 말하는 거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말한다. 그럼 여기 다 제시문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이 제도는 정부가 마련하는데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술의 진보, 자본의 축적,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거야. 발전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유한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은 부분에 먼저 배분한단 말이야. 기술 개발 유인도 보장해줘. 그럼 기술 진보를 촉진해. 이게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국가 개입해야 된다. 상호 의존적 관계. 라로 가볼게. 경쟁은 잘 알려진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권력에 강제하고 자의적인 간섭에도 우리가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 경쟁, 이건 대립적 관계로 이해하지. 이해됐어? 그러면 다하고 나하고 나라는 시장과 경제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거야. 시장 자유를 맡기고 경쟁 자체가 공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다는 뭐야? 이거는 상호 의존적이니까 국가가 공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시장 경쟁을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하고 제도적 측면으로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하다. 상호 의존적 관계. 이렇게 나눈다. 그럼 여기서는 뭘 쓸까? 결국 여기서는 대립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경쟁이 있잖아.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며 기술 진보를 달성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하고 정반대잖아. 그지? 뭐 어떤 측면에서 이거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게 제도래. 제도는 국가가 만든 거고 개입한 거야. 그러면 제도를 가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라에서는 경쟁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진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경쟁의 논리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쓰면 돼. 둘로 나눴어.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쓴다면 첫 번째, 제시문가의 두 관점을 제시해야 되고, 각각 그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를 가지고 관점을 나누어 주는 거야. 그리고 나하고 라는 같은 맥락으로, 다는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정부의 개입, 상호 보완적 관계를 얘기하고, 나하고 다는 경쟁, 이거는 시장과 정부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분류해가지고 관점을 분류한 뒤, 이 분류에도 뭐가 들어가지? 나 얘기, 라 얘기. 이거 핵심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포괄적으로 나라는 대립적 관계를 보고 있다. 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그 다음에 다의 핵심 내용 쓰고, 정부의 개입, 제도적 측면의 어떤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시장의 불안정성, 경제 성장의 불안정성, 그걸 보완하는 게 제도적 측면의 정부의 개입이다.
여기서 단서가 되는 건 공정성과 지속성이야. 편파성을 가지고 정부가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을 발의하면 오히려 시장 경제가 더 무너지는 거야. 지속성, 한 번 하고 말하면 안 되고 꾸준히 일관되게 해야 된다.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지. 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입하고 뭐 편파적으로 그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분류한 뒤 그 중에 한 관점으로 말을 비판하고, 그러면 한 관점으로 말을 비판하면 보세요. 이 관점으로 말을 비판했다. 그럼 만약에 나라 얘 입장이라면 이거는 대립적 관점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에 가깝냐면 다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다의 관점으로 말을 비판하게 되면 얘는 나라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관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비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러면 마 한번 볼까? 마 보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나오겠지. 마. 자, 봅시다. 마는 최근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얘기를 했지, 그지? 전자상거래.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전자상거래가 가장 큰 손이래. 즉,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계획과 예측이 가능해지는 시장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계획경제 체제보다 더 낫다고만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마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가 계획경제를 추진한다면 희소한 자원의 활용과 국가정책 목표에 효과적으로 달성해져. 그러면 계획경제라는 게 뭐냐면 개입이거든. 개입이 이 계획경제보다 시장경제가 반드시 낫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건 개입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나하고 라를 가지고 비판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지, 그지? 시장경제가 좋을지 몰라도 계획경제, 즉 여기서 빅데이터 같은 정책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이런 건 의도적인 어떤 자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이고 정책적이고 아니면 직접적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것들은 마치 당이나 정부가 국가가 개입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계획경제하고 유사하다고 본 거야. 알았니?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앞으로의 세계 전자상거래 이 미래의 예측은 그렇다. 왜냐하면 워낙에 정보가 많고 다양한 변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길 수가 없어.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안 그러면 지나친 혼란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계획경제가 옳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시장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이 돼. 그리고 그 안에 경쟁이라는 건 가장 효율적 자원 분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계획경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 기업가가 자기 의사결정을 정부에게 맡긴다? 이거는 아무리 정부가 계획경제 예측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지금 정부의 개입을 칭찬하고 있지만 비판적 내용을 한다면 정부가 결정하는 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란 말이야. 정부의 계획과 예측이 가능하다면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거 봐, 계획경제는 개입이잖아. 그러면 하나하나 비판할 수 있어. 사실은 예를 들면 가장 특별한 비판은 뭐야? 정부의 계획과 예측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면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 이런 부분은 비판의 내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결국 이 시장 경제의 결정은 기업가, 책임자가 하는 거야. 왜? 책임을 다 지니까. 기업가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 그 회사 망하는 거잖아. 하지만 정부의 계획과 예측대로 했다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방법,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은 기업가의 몫이란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다를 가지고 말을 비판하면 되고요. 바 한번 볼까? A국, 잠깐만. A국은 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작아 해외 의존도가 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되겠지. 진출하면 국내 산업이 공도화 현상이 난다고. 그럼 국내 고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A국 같은 경우 해외 투자를 늘려가지고 쭉 해봤더니 이거를 규제하고 있단 말이야. 규제. 근데 규제는 결국 해외 생산기지를 설립하면 A국의 생산과 고용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라고. 막았네, 그지? 막았어. A국이 지금 미안해. A국의 정부가 산업공동화라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해가지고 해외 진출 기업이었던 A국을 규제하는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상호 의존적 관계 중에 제도적 측면으로 제한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다의 재심문하고 관련 있지. 그지? 근데 여기 지금 B국 한번 볼까? B국은 해외 진출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산업공동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비기업이 해외 진출할 것만큼 외국 기업이 진입하여 비국의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켰대.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산업공동화만큼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을 유치한 거야. 그리고 유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으로 정부가 나서서 투자에 어떤 유혹을 해가지고 해외 진출한 그 산업 공동화의 그 문제를 해외 기업이나 자본으로 채워놓은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동일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으로 해외 진출이었는데 A국과 B국의 차이가 나잖아. 그지? B국은 합당한 정부의 개입으로 산업공동화 같은 경제 문제, 국내 산업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서 나라를 가지고 지금 말을 비판했잖아.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지? 맞지, 그지? 그렇다면 여기는 다를 가지고 바를 비판해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를 통해서 자, 여기는 지금 외국 기업의 정부 역할을 주장할 수 있겠지요. 무슨 것처럼 이거 비국의 역할처럼 이렇게 하면 비판이 아니지. 이건 칭찬이잖아, 칭찬. 근데 칭찬의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돼? A국에 대해서 하는 정부, A국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해야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내용은 B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A국의 기업이 저렇게 산업공동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다. 라는 비판이 되겠지. 그지? 정부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 자, 1번 답. 가는 시장과 정부의 대립적 관계를 보는 한쪽하고 또 반대편은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봤지. 그지? 상호 보완적, 상호 의존적 관계. 거의 같은 맥락이니까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두 가지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400자가 아니라 800자 천자면 중간에 있잖아. 연결하는 흐름을 마치 말하듯이 디테일하게 채워줘야 돼. 그냥 400자면 관계가 있다? 가는 뭐고? 아니 뭐 다는 뭐고 나는 뭐고 간결하게 압축하겠지. 그럼 400자 쓰는 거야. 근데 800자 천자가 되면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풀어갈 내용들을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고 있고 한쪽은 상호 보완적으로 보고 있지 라는 얘기는 두 관점으로 나누어서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선 자 자세하게 한번 봐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다 갖다 써야 돼. 나와 경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라는 시장에서 정부가 경쟁 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혹은
시장의 자율적인 능동적 기능 혹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는 얘기야. 봐봐. 그러니까 나하고 라하고 지금 묶어서 논의하고 있는 거지. 간단하게 묶어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립적인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저 먼저 두 개를 나눴고요. 나 따로 라 따로 얘기한 거야. 근데 간단하게 얘기했잖아 지금. 사실은 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반면에 자 맨날 얘기하는데 반면에는 문단 사이의 연결 관계니까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와는 상반되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거 쓰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럼 다는 시장과 정부의 보완 관계를 바라보는데 정부의 역할은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런 것을 도입하고 유지하는 거래. 그래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제도의 도입, 유지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겠죠. 딱 이래서 분류가 여기서 끝났다고. 자, 그 다음에 마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마의 내용이 나와야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제시문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비판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 정부 수준의 계획을 통해서 계획 경제를 말하는 거고, 계획 경제가 결국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도 이룰 수 있고 국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정부의 개입 상호 의존적 관계잖아. 얘 비판하려면 어떻게 돼? 경쟁을 갖고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 시장을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 시장을 자율적인 시장 경제 조정을 갖고 있는 게 나라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의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거론한 거야.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마의 내용을 비판해야 돼. 자, 시장 경제의 개인의 창의성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경쟁이 최고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상반된 내용이지. 나라의 논리를 기반으로 할 때, 자, 이걸 기준점이라 했어.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경제 성장은 오히려 기업가의 몫이고 기업가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뭐 예를 들면 기업가의 어떤 그 방향성 어떻게 회사를 끌고 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가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된단 말이야. 기업가에게 의사결정은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창의성, 비전, 도전정신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게 시장 질서 혹은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바탕이 돼야 된다고. 근데 왜 갑자기 국가가 개입해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작성하고 일종의 타율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을 한다. 이건 잘못된 거지. 경제 주체는 여기서 경쟁을 하고 있는 각 기업 혹은 기업가들의 몫이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볼 때 국가의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개입이나 아니면은 계획은 이거는 시장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질서를 해치는 거다라는 얘기로 비판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발전적 제도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다를 통해서 자, 요거 또 다시 나왔어. 다시 정리하는 거야. 발전적 제도를 기반으로 그걸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를 통해서 그럼 이건 반대 논리지, 그지? 바의 A국 정부의 역할을 논할 수 있다. A국이 잘못하고 있잖아. B국은 잘했어. 그러니까 비판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A국이 정부의 역할을 상호 의존적 관계에 기업에 해줘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산업 공동화도 나오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B국처럼 말이지. 산업 공동화 문제에 대처해서 외국 자본 기업을 유치했다면 국내 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제도적 역할, 정책적 역할을 못한 A국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국이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여 해외 진출 기업에 규제를 했단 말이야. 그럼 못 나가는 거잖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최선의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지.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그 국내 기업이 외국 진출한 그 빈틈을 채워주면 국내 산업의 어떤 그 불안정한 요소가 제거될 텐데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었거든. 그렇게 안 했다는 걸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비국이 했던 것들을 얘기하면 돼. 알았니? 그래서 국내 그 해외 진출한 만큼 외국 기업이 국내에 다시 들어온다면 진입한다면 이거는 고용 문제나 생산 문제 이런 부분에서 그 해외 진출 기업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거란 말이지. 비국처럼 비국의 정부가 했던 것처럼. 근데 A국은 그걸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주된 역할이 실패했다. 규제가 아니라 적극적 유치나 적극적 개입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통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지 해야 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또 발전하는 국내 기업이 생겨날 거고, 그다음 국내 기업의 문제는 외국 기업의 자본과 유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이었는데 그걸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게 1번의 내용이라고. 자, 구조를 한번 봐봐. 그냥 1번은 그대로 쓰면 돼. 어떻게 그대로 쓴다고? 자, 가제시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관점을 얘기했어. 그게 하나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하냐면 나하고 라라고 그랬으니까 각각 이야기를 제시문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핵심은 개인에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라의 핵심은 경쟁에 맞춰 있다고. 키워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의 내용은 다음 제시문은 다인데 다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는 뭐 여기는 개입이라고 보는 거니까 보완적 관계니까 정부의 역할이 제도를 만드는 거 그리고 유지하는 거 뭐 이런 정부의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요거는 이제 다제시문이야. 그러면 다제시문과 위에 나온 나라는 정반대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관점을 얘기했고 관점에 따른 제시문을 분류한 거야. 논제에서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쓴 거라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엔 말을 비판해야 되는데 말을 비판하려면 마의 내용이 나오고 마의 내용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반대 입장에 있는 제시문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읽어봤더니 자, 국가 정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바로 계획경제 같은 국가의 개입이래. 그러면 시장, 경쟁 이거 중심이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개입이 아니고요. 그냥 시장을 내버려둬야 돼. 개인한테 맡겨야 돼. 경쟁 체제가 오히려 시장의 본질을 지켜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비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근거를 아까 얘기했던 거야. 분량을 늘리라는 게 이런 거야. 그냥 간결하게 쓰는 건 이런 거 없는데 나하고 라의 논리 혹은 나하고 라에서 중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그럼 여기 지금 뭐라 그래야 돼? 비판해야 되겠지. 마의 주장은 뭘 간과하고 있다고? 기업가 개인의 창의성 비전 도전 정신을 간과하고 있다. 비슷한 말이 뭘까? 경시하고 있다.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시장 경제에서 기업가, 즉 개인의 어떤 경쟁심이나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이런 것들은 창의성과 비전, 도전 정신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점을 너무 쉽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혹은 중요한데 못 보고 넘어갔어. 그런 얘기야. 비판은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발전적 제도 기반을 제공하는 정부 역할 강조하는 다의 입장에서는 다는 정부의 개입, 상호 의존적, 상호 보완적 관계를 보고 있는 거잖아. 정부 역할 이 기준으로 본다면
A국 정부는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위에서 나라를 통해서 말을 비판했기 때문에 반은 나라를 통해서 비판하면 안 돼. 상대편, 이게 크로스로 되어 있거든. 일본에서도 문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를 가지고 비판하고 또 다른 걸 가지고 비판하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A국 정부 말고 B국 정부는 다의 입장에서는 비판할 내용이 없는 거야. 오히려 이상적인 모델이야. 그러니까 A국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A국 정부를 비판한 내용은 뭐라고? B국 정부에서 했던 걸 못했다고 비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해외 진출하면 그 빈자리 산업공동화를 외국 기업이나 자본으로 유치하는 그런 A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야. 그게 주된 역할인데. 그래서 B국은 그거 해서 공백을 메꿨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A국 정부는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 이건 뭐야? 규제했던 기업이야, 알아니? 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글로벌 경쟁에서 외국 해외 진출 이런 걸 다 약속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시장 친화적인 제도로 바꿔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 참여를 오히려 독려해야 된다. 권장해야 된다고. 그게 A국 정부가 못했던 일이다.